현대로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정말 크나큰 하락이 나오면서 저 역시 적지 않게 당황을 했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죠? 급락할 때 담아가는 모건 스탠리가 있다. 조금 화면이 깨지는 것 같은데 바로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그죠? 떨어질 때 방산 어제 현대로템의 주가가 급락을 할 때 전쟁 때문에 증시 급락하는 건 알겠다. 근데 방산주가 떨어지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죠? 전쟁 때문에 떨어지는 거면 전쟁 때문에 또 올라가는 섹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께 이 모건 스탠리가 담아가고 있다. 모건 스탠리가 무려 21만 주를 매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어제 영상 초반부터 강조를 드렸는데 골드만삭스가 오늘 24만 주도 매수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 어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 가격 기억나시죠?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 이 가격으로 주가가 들어올 거라 보고 가격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 가격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그리고 들어왔을 때 외국계 증권사들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지금 골드만삭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건 스탠리를 또 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5만 9천 주 담아가고 있고, 그죠? 자, JP모간은 오늘 10만 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10만 주. 우리가 이런 주요 증권사들의 수급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관점에서 명확합니다. 제 방송이다 보니까 좀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제 관점은 그 어떤 주식이건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세력이 때로는 외인이 되고 때로는 기관이 되기도 하고 뭐 소형주 같은 경우는 개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외국계 증권사의 움직임도 면밀하게 보고 있는 건데 신한투자도 지금 5만 7천 주 매수하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지금 약간 애매하게 움직입니다.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5만 9천 주 매수하고 골드만삭스가 24만 주를 매수하고 JP모간 서울이 10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 형국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외국계 증권사 수급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중요한 평단가를 바탕으로 주 증권사들의 평단가 바탕으로 기준 잡아드리니까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만 알면 안 돼요. 모멘텀이 도대체 뭐냐. 얘네가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이걸 아직까지 들고 있느냐. 사실 저는 현대로템 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왜? 제가 현대로템 매수하자라고 했던 구간이 3만 원이에요. 3만 원짜리 주식이 27만 원 됐어요. 3만 원짜리 주식이 27만 원이 됐다면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이거 많이 올랐다 이런 판단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많이 오른 것도 맞지만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로템을요. 작년 3월부터 현 시점까지 1년 동안 무려 외인이 7,90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7,900억이라고요.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많이 오르는 상황을 놓고서 이리저리 떠드는 방구석의 키보드 워리어들과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이 외인 형님들이 이 주식을 왜 들고 있겠습니까? 왜 또 매수하겠습니까? 뭐 미쳤다고 지금 그냥 태우겠습니까? 월봉상 캔디 잠깐 볼게요. 여러분 제발 눈을 뜨고 제발 이 현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그렇게 돈을 잃고 나서야 매번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때 대응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영상 보고 있다면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볼게요. 현대로템 저는 급등한다는 관점으로 지금 오늘도 여러분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누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외인들이 7천억 이상을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7,900억이죠. 금융투자도 합하면 1,600억이고 그러면 외인과 금융투자를 모두 합하면 맞아요. 9천억이 넘어가네요. 작년 3월부터 현 시점까지 많이 올랐다면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외인은 더 모아갑니다. 심지어. 그리고 외인과 금투가 이렇게 팩트는 이거지 않습니까? 외인이 7천억 원 이상을 매수하고 금투가 1,000억 원 이상을 매수하면서 그와 동시에 1년 내내 현대로템의 주가가 상승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건 외인과 금투가 매수를 하니까 현대로템이 올랐다라는 것이고 그런 시점에서 그럼 얘네가 왜 매수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아니 폴란드 계약은 터졌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계약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죠? 근데 제가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제 지난 방송도 다 돌려보십시오. 제가 폴란드 계약은 천여대가 계약이 되었고, 그 중에서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것은 1차와 2차 계약을 통해서 이행되고 있는 건 360대다. 남아있는 640대 자녀분도 있는데 이를 선반영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우리가 폴란드 계약 다 반영했다고 치더라도요, 중동 지역에서 터질 수 있는 계약 규모가 적지 않고 폴란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정말 이거는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말을 좀 조심하게 되는데, 예전부터 원래 미국이 이란을 좀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대적인 흐름이 터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조용히 은밀하게 어딘가에서 좀 퍼지고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들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걸 아직 들고 있던 게 아닌가.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 아예 선생님 지금 현대전은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죠. 미사일, 그죠? 요격 미사일, 뭐 패트리엇 미사일, 뭐 그리고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괴물 미사일들 중요하죠. 근데 그건 뭐예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전술 중에 전술적인 무기, 전술적인 수많은 전술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상군 투입입니다. 지상군 투입이에요. 그죠? 지상군 투입입니다. 전쟁의 끝은 결국 점령을 하는 거예요. 미사일만으로는 점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점령을 하기 위한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건 맞죠. 그럼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면 이거 그냥 뭐 보병들이 뭐 걸어서 가겠습니까? 당연히 전차 타고 가겠죠. 안전하게. 그럼 이 주력 전차에 대한 중요성이 더 언급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드론 날려가지고 사우디 날리고 뭐 바레인 쪽에 미군 기지 날리고, 그죠? 중동 국가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한 건 아니지만 사우디와 같은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에 들어가 있는 미군 기지를 지금 드론으로 타격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중동에서 다시 한번 이 방산에 대한 불꽃이 활활 타오를 것이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날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JP부관이, 또 모건 스탠리가, 그리고 신한투자가, 그리고 골드만삭스 오늘 무려 24만 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수를 해가고 있다. 급락할 때도 매수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매수하고 있다. 그건 많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포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평단가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로템이라고 남기면 기준 잡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현대로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과거에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방산주의 멀티플 증가했죠. 그리고 플러스로 뭐가 있었습니까? 폴란드 계약이 터졌잖아요. 폴란드 계약. 그죠? 러우 전쟁과 폴란드 계약이 만나면서 현대로템의 주가가 크나큰 상승을 그렸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겠죠? 그죠?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 만약 여기에서 주력전차, 노후화된 주력전차에 대한 수요가 또 거론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또 중동에서 블록버스터급 계약이 터질 그 가능성과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 된다면 현대로템의 주가 여기에 그냥 가만히 머물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우디는요, 현지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의 생산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현대로템이지 않습니까? 현대로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중동에서도 충분히 블록버스터급 계약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럼 이걸로 주가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상승세가 나올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떨어질 때 조용히 담아가고 있는 주포 세력이 있는 것처럼요, 상승을 할 때 물량을 매도하는 주포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만약 현대로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로템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외인과 주요 증권사에서 매도를 한다면 지체 없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가보자라는 거예요. 7371 7454 여기로 현대로템이라고 문자 신청 꼭 해놓으세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러우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폴란드 계약으로 인해서 현대로템의 주가가 놀라운 상승세를 한번 그려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외인과 금투가 합쳐서 약 9천억 원 이상의 매집을 1년 내내 해놓았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수급이, 의미 있는 수급이 지금 존재하죠. 많이 올랐고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외인과 금투는 안 팔고 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또다시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 그죠? 중동 전쟁. 자, 이런 양상 속에서 중동의 노후화된 주력 전차 계약이 또 대두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현대로템의 주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죠? 지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기준 잡아드릴게요. 현대로템이라고 남기세요. 찰나의 순간 주가가 급등하고 찰나의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그 찰나의 타이밍을 잡아내기 위해선 현대로템의 주가 상승 시나리오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런 중요한 증권사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흐름과 추정 가격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산해 가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건 제가 해드릴게요. 문자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것조차 하기 싫다면 제가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려면 문자 신청을 해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현대로템 영상은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오늘도 담아가는 주요 증권사가 있다는 말씀 거듭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좀 챙겨드릴게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